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8일 일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속전속결로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데, 자, 핵심은 이 경선 룰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임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이것을 100% 책임당원 투표, 당원들끼리 당대표를 뽑는 그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주에 정강스카처럼 밀어붙일 테스입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 100% 룰을 강조를 하고 있죠. 아마 여기 윤심이 질렸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뭐 당무 개입,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갈 이준석 대표 같지 않은 그런 지도부를 원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령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당대표가 되면은 큰 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신경을 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경선 룰 전쟁, 이 클라이맥스가 되는데 100% 당원 투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목요일 비대위가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데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100% 당원 투표로 가는 방안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전에 이번 주 중이죠. 이번 주 중에 상임전국위원회 또 전국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경선 룰 개정을 지금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내에 뭐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이 100% 책임 당원이 투표를 하는 일종의 유승민 방지 룰이죠. 유승민 방지 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해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경 룰 움직임에 대해서 뭐 저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하던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또 워낙 이준석 대표 때 워낙 이게 나쁜 사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20년 만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당원 투표 100%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말을 가지고 경선 개입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법이다. 그러면서 또 사실을 하나 또 호도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뭐냐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추가로 2년을 더 받았다. 2년형을 더 받았다. 그때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검사가 했다. 2년을 더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일단 뭐 공천 관련된 것과 이 당내 경선, 그러니까 공천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그 공천에 개입한 것과 경선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것 정도, 100% 어차피 당원을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당원 100%가 낫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한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특히 이 공천 중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때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 총선이죠.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구 지역, 그 경북 지역에 진박 이야기가 있었죠. 진박 감별사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국회의 친정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누구를 공천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뭐 했다기보다는 그때 이 김재원 정무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수사도 받았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5억 원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서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진박 후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제로 했죠. 그래서 국정원의 돈이 이 특활비가 5억이 투입돼서 이것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2년형을 받은 겁니다. 그것과 지금 당내 경선,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을 등치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상당히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 포비아 공포증이죠. 당원 공포증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 대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원들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는 사람이 당원 100%를 하겠다면은 당원들에 대해서 친당원적인 대표가 돼야 되는데 당원들 100%가 안 돼. 당원에 의존하지 않고 당 대표가 일반 국민이라는 데는 그 중도층도 있고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은 나중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서 걸러낸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걸러내지지는 않죠. 어쨌든 당원들을 100%로 하겠다는데 거기에서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죠. 가령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있었습니다. 물론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그런데 당원들에 대해 공포증을 가지면 되겠느냐. 100% 하면은 100%에서 이겨야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비아냥을 거리고 하는데 100%에 대해서 이준석은 본인이 계속 당대표를 할 때 당원 모집을 했고 징계 국면에서도 짐짓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입당하기 좋은 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본인이 당원 모집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집한 당원들도 포함됐는데 거기서 100%를 하겠다는데 반대를 하니까 이거 당원 포비아, 당원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권을 이야기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누가 유승민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친윤에서는 여기에 온통 초점을 지금 맞춰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구시장을 일찌감치 접고 당대표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죠. 그 시나리오가 지금 여의도 정가 국회 주변에서 쫙 퍼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홍준표 당권 도전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는 홍준표의 경쟁력 때문입니다.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어제 설명드린 대로 서울에서만 4선을 했고 그중에서 3선은 이 보수 지지세가 약한 강북권 동대문에서 했다. 그리고 2030 세대와 소통 가능한 여당 대표다. 청문홍답, 청년의 꿈 이런 사이트에서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 전국적인 지명도로 흥행무례가 된다. 자, 이런 이유로 홍준표 당대표 차출설이 나오는데 현실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홍준표 그 시장이 워낙 어떻게 보면은 이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죠. 그전에도 지금처럼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한 8, 9개월 만에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은 그전에도 한 2년 남겨놓고, 수성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대구시장에 나간 거라든가 그전에 경남도지사를 하다가 한 3년 정도, 두 번째 임기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시장직을 던진 거라든가 그런 점은 있죠. 그래서 홍준표가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시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8, 9개월 사이에 출마하는 데는 그 시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하는 데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게 가을 미래 권력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집권 초반에 여전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홍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친윤의 지원이 없으면은 당신이 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권에 도전할 그 낮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홍준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지금 홍준표 당대표설이 나오느냐. 지금 무려 한 10명에 가까운 8명 정도 자천, 타천 합하면 10명 정도가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의 셀프 하방에서 대구에 간 지 얼마 안 된 홍준표 당대표론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10명 정도 되는 차기 당권 주자의 경쟁력이 홍준표에 미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10명 중에 확실히 유승민을 꺾을 만한 사람이 없다. 홍준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때문에 홍준표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은 일단 나올 가능성은 접어두고 친윤계에서도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있을까? 홍준표는 일단 나중에 뭐 히든 카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를 접어두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 있죠. 윤심을 하는데 이것도 전원에 의한 거긴 합니다. 근데 본인에게 저 당대표에 나갈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했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용산에 나가서 만찬을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전화로도 서로 통한다는 뭐 주자들도 있고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이번에 나가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당대표.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도와주겠다.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도록 거기다 힘을 더 보태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을 얹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는 곧 가장 누가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을 적임자인지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윤심을 얹어주겠다. 그래서 확실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상황을 종합을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제2의 이준석 사태가 일어날 게 뻔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 총선에서도 유승민계가 대거 공천을 받아서 여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윤석열의 승리가 아닌 유승민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승민 당대표 체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이 말과 제가 소개해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의 윤심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 전체 1위는 유승민이죠. 어느 조사나 전체 1위는 유승민입니다. 그래서 역선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하면은 가끔 안철수가 한 번인가 안 나왔지만은 대부분은 나경원 전 의원이 1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 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 책임 당원으로 100%로 경선을 해서 대표를 뽑겠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아직 몇 개월 남았지만은 3, 4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현 시점에서 윤심이 얹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경원 전 의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상황대로 간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윤심이 얹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 공감 같은 친윤 그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른 친윤 주자는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단 하나 또 다른 하나의 걸림돌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일종의 악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서울법대에서 같이 고시반에서 공부도 하고 나경원 전 의원 부부와 남편이 지금 판사죠. 이 부부와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학교 시절부터 가깝다 이렇게 전해지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그 2019년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임을 하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에 그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해야죠.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보수 진영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정부를 수사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공격을 한 것, 이런 악연이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악연이 지금 어느 정도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대인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유승민 대표 체제를 막아야 되고 그러면 가장 이 지지율이 현재로서 높게 나오는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과거의 그런 뭐 악연은 묻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윤심이 실릴 수 있다. 자, 그런 분석이 오늘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그 등장해 있는 주자들 중에서 누가 급부상할지는 아직 모르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그 공식 출마 선언을 안 했죠. 그리고 또 제3의 인물, 지금 뭐 한동훈 차출설 이런 것은 들어갔지만은 원희룡이든지 이 권영세든지 이런 제3의 인물 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윤심이 어느 쪽으로 세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부터 경선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